케이크도 먹고 헬스장도 다녀오고 영화까지 봤는데 왜 기분은 그대로거나 어떨 땐 더 찝찝하기만 할까요? 이런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오늘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난 스트레스 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효과가 없지? 오늘 이 답답함, 제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히려 스트레스의 늪으로 우리를 더 깊이 빠뜨리는지 그 악순환의 고리부터 한번 제대로 끊어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죠? 일단 지르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순간은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곧바로 날아오는 카드값 고지서, 늘어난 뱃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죄책감. 이게 더 큰 스트레스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이 스트레스라는 녀석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게 정말 의외인데요.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이 관점으로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항상성이라는 자동 균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건 바로 이 완벽한 균형이 외부의 어떤 자극 때문에 쨍그랑하고 깨져버린 상태, 그 기능적인 변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저울 그림을 보세요. 정말 직관적이죠? 외부에서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내 몸의 평온한 저울을 확 기울여버리는 것. 이게 바로 스트레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 전환만 하는 건 기울어진 저울을 잠시 손으로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책, 즉 스트레스 코핑을 통해 저울의 균형추를 다시 맞춰야 하는 거죠. 스트레스에도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먼저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때는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되면서 싸우거나 도망가라고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죠. 이건 생존에 꼭 필요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얼굴,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끝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바로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주범이에요. 고혈압, 불안, 우울증, 우리가 진짜로 관리해야 할 건 바로 이 소리 없는 암살자,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자, 진단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처방, 아니 처방보다 더 중요한 예방으로 넘어가 보죠.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병처럼 쌓이기 전에 미리 막아버리는 스트레스 백신 맞는 법, 지금부터 딱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이 백신 접종법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주는 일의 강도, 빈도, 지속 시간, 이 세 가지 레버를 의식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 나 좀 힘든데 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나쁜 습관을 생산적인 습관으로 바꿔 끼우는 겁니다. 간단하죠?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는 보통 세 군데서 나타나요. 첫째, 잠. 잠을 설치거나 자꾸 악몽을 꾸죠. 둘째, 식사.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거나 반대로 나도 모르게 막 먹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우리 식욕 조절 스위치를 고장 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셋째, 마음 상태. 괜히 불안하고 일에 집중이 안 되죠. 이런 신호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두 가지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유용합니다. 첫째, 해야 할 일 리스트가 아니라 하지 않을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폭식 절대 안 해. 이러면 100% 실패하죠. 대신 이번 주에 폭식은 딱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허용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훨씬 현실적이고 지키기도 쉽죠? 둘째,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속으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줄까? 딱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짜증나는 업무가 성장의 기회로 확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이미 스트레스가 빵 터져버렸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마음을 위한
응급처치 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이 처방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이 향하는 관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슬픈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해서 펑펑 우는 거죠. 이게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해소법이에요. 분노도 마찬가지. 사람한테 풀지 말고 샌드백을 치거나 게임 캐릭터에게 그 에너지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땐 딱 6초, 딱 6초만 세워보세요. 우리 뇌가 이성을 되찾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입니다. 분명히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할까요? 범인은 바로 우리 뇌의 공회전 시스템, DMN 때문입니다.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뇌는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서 온갖 걱정, 과거의 후회를 곱씹으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 주차해놓고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뇌를 진짜 쉬게 하려면 이 공회전을 멈춰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설거지, 퍼즐 맞추기처럼 아주 단순한 과제에 집중할 때 비로소 뇌는 진짜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패를 겪으면 보통 둘 중 하나에 빠지기 쉽죠. 다 내 잘못이야 하면서 끝없는 자책의 늪에 빠지거나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남 탓을 하죠. 둘 다 결국엔 막다른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겐 제3의 길이 필요합니다. 바로 운이나 타이밍에게 살짝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번엔 운이 좀 없었네 라거나 타이밍이 안 좋았어 라고 말이죠.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한 발짝 빠져나와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생각의 공간을 확보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일기 쓰기를 택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정말 화났다 이렇게 감정만 막 쏟아내는 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돼요. 진짜 핵심 비결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나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화가 났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우리 뇌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감정에 휘둘리던 뇌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로 운전대를 넘겨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치 나 자신이 나의 심리상담사가 되어주는 것과 같아요. 단 음식 무조건 참는 게 답은 아니에요. 똑똑하게 즐기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에게 주는 셀프 선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훌륭한 동기부여가 되죠. 둘째, 치팅데이를 계획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너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고 다시 달릴 힘을 얻는 전략적인 휴식일인 거죠.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즐기세요. 혹시 엄청 슬플 때 억지로 웃긴 영화 보다가 더 우울해진 적 없으세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뇌는 일관성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내 감정과 정반대의 자극이 들어오면 혼란을 느끼고 저항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게 중요합니다. 울고 싶을 땐 슬픈 영화로 감정을 끝까지 밀어내서 털어버리고 무기력할 땐 열정적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의욕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거죠. 감정을 거스르지 말고 오히려 파도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고를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 필터를 하나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뭔가를 할 때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 이거 혹시 나를 의존하게 만들거나 중독될 위험은 없나? 둘째, 이게 장기적으로 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셋째, 이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잠시 덮어두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의도적인 휴식인가? 아니면 그냥 생각 없는 도피인가? 이 4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선택을 훨씬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결국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막 특별하고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빌 게이츠는 설거지를 하고 일론 머스크는 책을 읽고 팀 쿡은 자전거를 탄다고 하죠. 이 방법들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아주 일상적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스트레스 해소와 동시에
생각 정리나 지식 습득 같은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스마트한 스트레스 해소법의 정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삶, 즉 스트레스 제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진짜 목표는 스트레스라는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하는 기술, 즉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갖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작고 생산적인 습관은 무엇인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퇴근길 5분 산책도 좋고 자기 전 일기 2줄 쓰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